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고 변하는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 바뀌고 변하는 그 기운이 하루 간격으로 음양으로 바뀌고 한 달에 달마다 음과 양이 바뀌고 양의 달이 지나면 음의 달이 들어옵니다. 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음과 양의 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 양이 많은 사람은 음이 들어올 때 음양이 조화가 좀 되는 겁니다. 양이 많은 사람은 음이 들어올 때 음양이 조화가 되는 겁니다. 역학은 기운학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운학이에요. 태어날 때 그 기가 들어갑니다. 기. 그 팔자가 양기가 많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음기가 많은 사람은 치밀하고 신중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가 돼야 안정 속의 성공, 조심 속의 발전,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음양학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학이에요. 목화토금수는 뭐냐? 이틀마다 바뀝니다. 열흘 속에 이틀은 목이요, 이틀은 화, 이틀은 토, 이틀은 금, 이틀은 수예요. 지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로 봐도 두 달은 목이 지배하고 두 달은 화가 지배하고 두 달은 금이 지배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기율로 오행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이 들어올 때 재물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남자한테는 여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재물운을 타고난 사람은, 여복을 타고난 사람은 그날 재물이 들어올 때 재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팔자에 재물을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들어와도 재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요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럼 재물을 밀어내는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바라고 원하고 성향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내가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재물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입장, 자존심, 고집, 고정관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재물이 들어와도 재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오는 운이 들어와도, 총각이 처녀가 들어오는 운이 들어와도 처녀가 좋아하는 매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너. 즐겁고 재미있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매너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매너를 가지고 있으면은 처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이치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돈을 버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근데 팔자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먹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사교적 성격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받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예요. 이러면은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재물하고 상극은 뭐냐? 고집, 자존심, 자기주장, 배타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돈을 받아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재물운이 들어오고 이틀 간격으로 명예운이 또 들어옵니다. 관직이나 취직운이나 명예운이 들어와요. 그 명예운이 들어오고 관직에 들어올 때 그런 기운 작용을 하니까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그런 기운을 받으면은 입사가 되는 거예요.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취지군이 들어와도 취지군이 받아 먹는 팔자가 아닌 그런 성격을 갖게 되면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운이 들어왔는데 왜 취직이 안 됩니까? 팔자가 관운과 맞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운이 안 열리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운이 열리질 않습니다. 관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관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관운에서 들어가더라도, 입사를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사주 팔자에 이 사람은 교육과 학자로서의 팔자를 타고났다. 학자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격 자체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가 남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는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사람마다 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한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러면은 주저앉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그런 성향 기운은 어떠냐? 남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공격할수록 그 기는 점점 더 상해지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어요. 기가 그래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여당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했습니까? 거기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의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그걸 모르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더 크는 거예요. 그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는 뭐냐? 칭찬을 잘해주고 비행기를 태워주고 최고라 그러고 잘났네 그러면 그럼 기가 무너져 버려요. 이런 역학의 기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피지기라는 거예요. 상대 기운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 신미입니다. 신미. 기운을 분석하는 거예요. 신미는 뭐냐? 신은 금 아닙니까? 금은 하얀색 아니에요. 양띠입니다. 양은 뭡니까? 하얀 양이라 이거예요. 하얀 양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건 계절로 뭐냐?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6월이니까 풀을 뜯어 먹을 게 많잖아요. 기가 자체가 뜯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뜯어 먹을 게 많다는 건 뭐냐? 어느 분야나 무슨 일을 하든지 돈벌이가 좋고 수입이 좋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여름이니까. 뜯어 먹을 게 많으니까 양띠는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뜯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 6월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7월이라고 하는 가을이 옵니다. 그 가을이 오기 전에 뭐를 저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축심이 많아요. 그게 생활력이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를 지배해서 먹고 사는 그런데 여유가 있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띠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재물운이 좋아요. 바라는 일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걸 분석을 하시는 게 사주 명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역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역학을 뭐 수십 년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닌 건 맞지만은, 뭐가 그렇게 수십 년씩 걸립니까? 수십 년 동안 역학을 배운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문가에게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으면 단기간에 역학을 감명할 수 있는 실력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역학을 감명할 수 있는 거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교육관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역학을 쉽게 배우느냐 어렵게 배우느냐 시간이 걸리느냐 다만 그 추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놈의 10년이 걸립니까? 뭐가 1년이 걸립니까? 저는 1대1로 해서 2시간씩 열흘만 강의하면 사주 감명할 수 있도록끔 저는 강의를 합니다. 돼요, 그것이요. 뭐가 다릅니까? 음양의 개념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오행의 성질을 알면 되는 거예요. 천간의 성질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지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암작의 성질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은 상생과 상극의 학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합과 축에 만났다 헤어지는 거 합축의 그 개념. 그리고 중요한 게 육친이에요. 육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육친을 알게 되면 신강사주가 나오고 신왕사주가 나오고 이 사람이 부자사주인지 명예욕이 좋은 관직사주인지 팔자에 보면 돈이 많은 사주인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육친을 보면은 그 육친이 팔자가 대운과 세운이 바뀔 때 생극조화에 의해서 재물운이 좋은지 명예운이 좋은지 여자운이 좋은지 남자운이 좋은지 그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흘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수십 년이 걸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겁을 주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많지도 않아요. 천간 열자 지지 12자 22자만 만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역학은 뭐냐? 쉬울 리자예요. 아주 쉬운 학문이에요. 근본과 개념과 원리와 이치만 알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이치대로. 그래서 심리생은 뭐냐? 하얀 양으로서 먹을 걱정이 없고 평소에 의식이 풍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띠는 뭐냐? 곧 가을이 닥쳐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뭡니까? 가을이 닥쳐오면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준비하는 마음.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준비하는 마음. 생활력. 마음먹은 대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종교가 다 뭡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전부 다 마음 공부하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요. 양인데 위에 금을 갈고 있다 이게. 금을 더 위에 금이 있다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금은 뭡니까? 가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리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착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가을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토생금 하잖아요. 이 토생금.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수술을 잘합니다. 수술. 침도 잘 놓고 주사도 잘 나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치밀하고 꼼꼼하고 예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고 돈 있고 그런 요소로서의 연주로서의 신미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은 뭡니까? 모범적이에요. 착실해요. 경우가 밝고. 남의 경우 없는 게 눈에 잘 띄어요. 그 띄니까 지적을 하니까 구설수가 생기고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은 뭐냐? 예절이라든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건강이 뭐니까 내가 남에게 지적을 하는 순간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 몸의 호르몬이
이게 나오지를 않아야 독성이 나와버리고,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얼굴 자체를 딱 봤어야 돼요. 얼굴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이냐. 지도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얼굴에 덕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저 감정적이고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자를 보면 그다음에 임진월입니다. 임진은 뭡니까? 개강백호살 아니에요. 월은 직업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해요. 백호대살이 뭡니까? 두각을 나타내고 독불장군이고 안하무인이고 활동력이 강한 거 아닙니까? 임진백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활동적 성격이다 이거예요. 그 여명사주가 활동적이다. 그럼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돈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자 사주는 뭐냐? 관을 봐야 돼요. 을의 관은 뭡니까? 금 아닙니까? 금극목. 근데 밑에 토생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는 뒷받침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금생수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의 기운이 빠져나가잖아요. 남자의 기운을 빼내가는 설기하는 그런 피곤하게 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이 많으니까 짜증을 낼 것이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가는 말이 부드러워야 오는 말이 부드러워하고 내를 편하게 해줘야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데 상대를 피곤하게 해주니까 남자도 나를 피곤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부생활이 원만치 못하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헤어지더라. 그래서 원진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부간의 원진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사주를. 그 다음에 지지에 뭡니까? 인수를 깔고 앉았어요. 수생모. 근데 이 해수가 원진살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은 남의 원망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진작용을 안 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생목 해주잖아요. 그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쪽이 적합하다고 봐야 돼. 의사나. 그 다음에 목은 뭡니까? 식신이 돈인데 화가 돈인데 밑에 오미 화파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의 밑에는 돈 버는 상황과 조건을 갖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진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뭡니까? 요 진이라고 하는 건 신자진이 들어올 땐 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건 계절로는 몇 월입니까? 3월에 해당이 되잖아요. 3월이요, 6월이요, 5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간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주다 봐야 돼요. 그럼 따뜻한 사주인데 밑에는 뭡니까? 개사, 갑오, 을미 아니에요. 따뜻한데 또 따뜻한 게 초년에 어려움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초년에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년, 말년에 운이 좋은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해본 사람과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행복감과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은 여기 병신대운서부터 운이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천간길이 볼 때는 뭡니까? 위에는 물이 많은데 병화 정화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좋지요. 밑에는 신하고 유가 들어오잖아요. 그 음양의 조가 되잖아요. 그 직업 나오고 성격은 뭐냐? 원망하는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원진살.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동기부여가 나와요. 이걸 모르고 원망하는 거예요. 운명학적으로 제일 나쁜 성격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격이에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우리가 육친을 배우면은 자기 자신의 성격이 나와요. 장점, 단점. 저는 일반적으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게 돈양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의 성격, 수양,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분석하고 뜯어고치려고 하는 수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학은 뭐냐? 멘토의 학문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냐?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사주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진로를 제대로 알고 장점, 단점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세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될 운명의 무슨 함수, 자기만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미연주와 임진을의 이모에 대한 사주를 감명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